모더니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예술가는 반고 형님. 요렇게 생기셨죠. 인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인제 고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반을 붙이는 게 맞다고 해요. 예로 들 수 있는 게 인제 우리 해버지 형님,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반 니스텔루이가 있죠. 이 좀 V가 잘 이렇게 짧게 써 있는데 니스텔루이라고 안 하잖아요. 반 니스텔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고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두 글자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가 되게 친숙하게 느껴져서 저는 고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제 요런 그림들을 인제 그리셨는데 제 아는 지인분이 여러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대단한 그림이라고. 이거 뭐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잘 그린 것 뭐 기술적으로 보면 잘 그린 것 같지도 않고 뭐 인물 묘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화가 중에서 근대 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화가니까 왜 그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고를 쳐 주는지 인정하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주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인상주의 3 명을 했죠. 그렇게 인상주의가 시작이 되고 소위 모던 아트가 시작된 다음에 이제 그게 인제 흐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표현주의가 인제 고흐, 그다음 원시주의, 고갱, 그다음 입체주의, 폴 세잔 요렇게 인제 3 가지 흐름을 갈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진짜 본격적인 인제 모던 아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오늘 알려드릴 예술가는 인제 표현주의의 반고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다. 표현주의가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감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는 감정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건데 그럼 이제 감정을 표현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감정은 많죠. 뭐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자면 뭐 고통이다. 이런 인제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사과를 그리라. 그러면 인제 뭐 사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빨간색 대충 칠해 놓으면 이제 사과가 그림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고통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예를 들자면 요 루벤스의 채찍질 당하는 그리스도 요 작품을 보면 일종의 어떤 연출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출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일종의 연극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고 요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색칠질을 당하는 어떤 그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인제 고통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고흐랑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고흐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이 성당이랑 여인을 그린 게 전부입니다. 이거 오베르 성당이라고 그 고흐가 마지막에 살던 동네에 있는 작은 성당인데 근데 이게 왜 감정을 표현한 그림이냐? 왜 고통이냐? 보시면 이렇게 막 이미지들이 좀 쭈그러져 있죠. 이 성당이 이게 막 뒤틀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 바닥, 그다음에 뭐 하늘도 이렇게 막 굽이치는 것처럼 보여져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색채를 보시면 위에는 약간 인제 그 어두운 이제 밤 느낌이 나는데 밑에는 이제 낮 같은 느낌이 나죠. 되게 좀 비현실적이죠. 이런 것들이 약간 뒤틀려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뭐 제목이 고통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이미지로서 우리한테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을 이미지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주의가 인제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인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그림 다 아시죠?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렇게 인제 소위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인제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굽이쳐 있는 형태들 이런 게 인제 인제 말년 작품이랑 유사한 거죠. 요게 나중에 인제 소위 인제 추상화도까지 계속 연결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 작품은 요건 인제 장 포트리에라는 화가의 인제 뭐 인질 뭐 이런 작품인데 뭐 인질의 고통을 표현한다 그러면 인제 옛날 고전 화가라면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겠죠. 인질들이 막 뭐 고문을 당하는 상황을 뭐 그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렇게 인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표현 방법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안 보이는 감정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간이 또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인제 만들게 된 게 고흐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나중에 뭐 현대로 넘어오면 인제 소위 표현주의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독일 표현주의 영화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요런 느낌의 이미지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현대로 넘어오면은 인제 그 요런 것도 일종의 그 표현주의적 좀 감성이 좀 묻어 있죠. 파니미로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하여튼 요런 이제 막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흐 이후에 그 어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 요런 걸 인제 고흐가 인제 만들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출력이 아니라 이미지로 인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흐 덕분에. 자 그러면 고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요게 인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인제 '연애 실패가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영어로 인셀이라고 하죠. involuntary celibate 그러니까 이게 말도 참 잘 만들어요. 이게 celibate이 독신주의라는 뜻도 있고 뭐 혼전 순결주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다. involuntary다. 재밌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인제 모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고 같은 경우에 좀 연애가 잘 안 됐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인제 주요했던 여인들만 좀 찾아보면 20살 때 인제 그 하숙집의 딸한테 좀 대시를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좀 어릴 때니까 좀 서툴렀겠죠. 그 여자들이 서툰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패하고 28살 때는 인제 친척 그러니까 지금은 친척이랑 사귈 수 없지만 그때는 인제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 친척 K라는 여인한테 이제 대시를 합니다. 실패하죠. 이분입니다. 애딸린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거절을 당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사귀는데 누구랑 사귀냐면 인제 창녀랑 사귀게 됩니다. 시엔이라는 분이랑 사귀게 되는데 이제 고흐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족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 창녀랑 결혼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고흐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안 가족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인제 요 분이 시엔입니다. 이분도 인제 시엔인데 그 요거 인제 드로잉으로 인제 고흐가 직접 그린 거죠. 소로 슬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인제 애 딸린 건 아니고 애를 인제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랑도 결국 결혼을 실패하고 그다음에 인제 31살 때는 이웃집 여자, 이웃 처자 마르오트 발음이 마곳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 마르오트라고도 하는데 네덜란드 발음이라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인제 반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분은 인제 이렇게 생기셨는데 그 여기의 경우에는 고흐를 더 좋아했대요. 마르오트가 고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고흐보다 10살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제 40살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양쪽 가족 다 반대하면서 인제 안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처절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인제 고 형님께서 한때는 이렇게 되게 강렬한 눈빛 지금 말년으로 가면서 이제 좀 추레해지셨죠. 그래서 인제 그 이 문제가 있죠. 그 서양에서는 좀 심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알렉 미나시안이라고 그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인셀 선언을 하고 이 웃을 일은 아니긴 하지만 많이 죽었죠. 그래서 '나는 그 모쏠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의 불만을 품고 돌진을 하신 거죠. 이 차를 가지고 쉐보레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모쏠이 지금 넘쳐나는 사회 아닙니까? 요거 인제 보시면 인제 뭐 인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엔비디아 지포스라고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 그래픽 카드. 요건 인제 스팀 월렛이죠. 요거는 인제 게임 구매. 이게 만 불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 놓고 '게임 실컷 구매하겠다.' 이런 거죠. 치킨도 맘대로 먹는다. 모쏠의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인제 고 같은 경우에 인제 그 모쏠까지는 아니죠. 연애를 하긴 했는데 인제 결혼을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게 그 남은 에너지를 인제 미술에 쏟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긴 합니다. 전례 없는 인제 수치인데 50%. 저도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중에 한 명이어 가지고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좀 심각하죠. 하여튼 그래서 고 형님께서는 인제 연애에 계속 실패하면서 약간 인제 계속 인제 그 에너지를 미술 쪽으로 인제 쏟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인제 사실은 고가 그러면 연애를 왜 못했느냐. 되게 하여튼 사람은 좋습니다. 고는 한때 목사님이 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광부들을 전도하겠다 하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광부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건 위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 외양간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도 착하고 좋은데 아시겠지만 착하다고 연애 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는 남은 에너지를 예술로 쏟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 입장에선 비극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또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미술을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 후대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운 예술가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그림들. 그래서 표현주의의 그림을 이제 그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고의 이제 정신병 문제인데 고가 약간 미치광이 같은 광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양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교양인인데 어떤 이제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는 워낙 그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네덜란드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뭐 간질이다 아니면 뭐 그 뭐죠? 조현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여러 편지들과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망이라는 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이제 알코올. 그래서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 친구 고갱의 귀를 자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미친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가 이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스스로.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해서 의사한테도 가고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면 자기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막 물감을 막 쭉쭉 빨아먹는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다가 이제 다시 정신이 되돌아오면은 이제 그때 열심히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병이 생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큰 얘기는 이제 압생트라는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가. 이 술이 요런 술입니다. 그 압생트가 쑥 관련된 어떤 풀로 만든 약간 센 술이래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예술가들이 요게 이제 그 낙이었나 봐요. 어떤 그 예술가의 낭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였나 본데 이미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녹색 술인데 여기다가 이제 각설탕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태워요. 태운 다음에 요거에다가 이제 그 설탕을 태우면 약간 카라멜라이즈 된다고 약간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이걸 녹이면서 이렇게 먹는 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뇌 손상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우가 정신병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고우는 이제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우의 편지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편지들 자체로 그 일종의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거든요. 요거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아마. 그 고우가 이제 동생 태호한테 계속 편지 보낸 것들을 이제 묶음으로 내놓은 건데 요거를 읽어 보시면 고우가 상당히 교양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인제 그 고흐가 마지막에 어머니께 보냈던 편지입니다. 보시면 인제 그 인제 예술에 관한 어떤 자신의 생각들, 그 그림이 아기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인제 그런 글을 봤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중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요런 인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 낳는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지도 모르겠다. 요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길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조금 덧붙이자면 그 번역이 조금 완벽하진 않다.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이랑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그 초월 번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이 좀 느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좋은 책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흐는 이제 표현주의라는 이제 흐름, 어떤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화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상주의를 지금 보고 후기인상주의로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후기인상주의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표현주의의 고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요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더니즘 페인팅의 종료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고전 회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일종의 발전이라고 봐요. 미술 쪽에서는 발전이라고 보는데
이게 요렇게 잘 그리던 그림이 어떻게 요렇게까지 넘어오게 되는가 그 쭉 과정이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쯤 인제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상주의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고 해명 설명드리고 이제 후인상주의 그래서 인제 고후, 고갱, 세잔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인제 발전 순서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 벽돌보다 더 큰데요. 뭐 사이즈가 얼마난 거야. 거의 뭐 밥솥만한 이제 핸드폰에서 인제 지금은 스마트폰이 인제 거의 정착이 됐죠. 그래서 요런 인제 폰 요런 거 요거 당시에 광고 이런 거 인제 하다가 인제 그 요거 인제 요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타텍 모토로라죠. 그래서 인제 아저씨들 요거 딱 차고 다니시고 그러다가 인제 요런 것도 나온 적 있죠. 가로부는. 어 지금 보면 촌스러운데 그때는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정착을 했죠. 완전 그 스마트폰으로 완전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형태도 거의 안 바뀝니다. 이렇게 전면은 스크린이 있고 뒤에는 인제 카메라 있고 요 형태로 완전 정착을 하게 되는데 미술도 제가 보기에 되게 비슷합니다.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어떤 완성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회화사를 그 보다 보면은 여기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인제 앞으로 설명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를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고는 앞으로 한 두 편 정도 더 설명드릴 텐데 다음 편에서는 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은 고의 이제 타살설이 있거든요. 고가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살 그 타살을 당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당했다. 이런 이제 썰이 있는데 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그 근대 미술 전체를 상징할 만한 중요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인생 자체가 너무 좀 드라마틱해요. 제가 약간 그 인생을 설명하면서 약간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생 자체가 너무 드라마이기 때문에 후대 예술가들이 이 고흐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다 본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이제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처럼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표현주의라는 흐름, 감정을 이미지화 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인제 중요한 화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굉장히 팬이 가장 많은 화가 중에 하나죠. 아마 인제 고흐 전시가 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작품들이 너무 비싸 가지고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원작을 뭐 몇 작품이라도 빌려서 전시하면 아마 인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술가니까 좀 2 회에 걸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